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입니다. 1학기와 1.5학기 학습을 마무리하고 6월 모평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공부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기입니다. 6월 모평 모의고사를 오답 체크해본 후 수험생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탐구 개념 학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부는 지속적인 학습 경험의 연습과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시각화를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누락된 내용이나 새로운 과제를 찾아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학습 과정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한 3단계 학습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성장의 원리를 통해 모의고사 오답 체크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단기 기억은 컴퓨터 램에 해당됩니다. 즉 일시적 기억장치로 전원이 꺼지면 복구가 불가능한 기억장치입니다. 단기 기억도 비슷합니다. 장기 기억은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일명 HDD라고도 하죠. 또는 SDD에 해당됩니다. 즉 데이터 저장 장소입니다.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지면 복구가 가능한 기억장치입니다. 장기 기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학습은 텍스트로 된 교재를 읽고 이해한 후 핵심적인 사항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흔히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맴도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손으로만 쓰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번 눈으로 회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재라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많은 활자들과 그림들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활자를 본다고 해서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교재를 읽는 행위는 교재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핵심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나 원리를 파악하는 행위입니다. 책을 보는 행위를 옆에서 그려보았습니다. 교재에 나온 활자를 볼 때에는 머리에 정착되지 않고 머리에 맴돌게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기억들입니다. 즉 단기 기억입니다.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활자를 눈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말도 휘발성이 강하지만 활자도 의식적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휘발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독해가 되었다고 해서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기억은 기존의 경험들과 결합하여 익숙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 까먹어도 쉽게 복구가 가능한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기억들은 에피소드 기억 혹은 장면적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기억들입니다. 단순 사실 기억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감정 그리고 긴장 상태의 결합체입니다. 먼저 글쓴이, 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저자의 생각을 풀어놓은 겁니다. 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편집자는 수험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의 배열이나 시각적 편집에 신경을 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저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덩어리,
또 하나는 녹색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그 내용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파란색 덩어리를 구체화하는 하늘색 덩어리 3가지와 녹색 덩어리를 구체화하는 연두색 3가지 덩어리로 구체화시킵니다. 하늘색 3가지 덩어리에는 하위 키워드가 있고 예시와 상술이 존재합니다. 일명 하위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두색 3가지 덩어리에도 하위 키워드가 있고 예시와 상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저자와 편집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활자로 만든 게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이나 도표 등을 첨가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교재의 저자 혹은 편집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재를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교재를 읽는 수험생 입장을 고려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읽는 수험생은 처음에는 단순히 활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즉, 저자, 편집자들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교재를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핵심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둘러싼 하위 키워드, 예시 등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의 밑바탕에는 독해력이 작용합니다. 흔히 국어 시간에 말하는 독해력입니다. 탐구 교과서나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독해력으로 교과서나 교재를 형광펜을 들고 핵심을 찾아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추후 복습을 통해 핵심, 하위 핵심, 외워야 할 구체적 진술 등을 구별하는 능력은 국어 시간에 배운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독해력이 있는 학생이 1회독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모의고사를 볼 때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과학 지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과학 지문의 화제와 핵심을 파악하고 각 문단별로 하위 핵심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한 후 문제를 푸는 수준이 탐구 교재를 1회독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교재만 펼쳐놓고 눈으로 보고 인강 강사나 현강 강사의 설명을 받아 적는 데만 급급해 합니다. 간혹 탐구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 중에는 눈동자로 교재를 읽고 멍하니 설명을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교재 속에서 추후 복습 또는 2회독할 때 공부할 내용을 이해하고 표시하는 것이 개념 1회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재와 인강 혹은 현강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한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탐이 8과목, 사탐 9개 과목, 거기에 한국사까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재의 저자에게 질문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흔히 책의 저자와 소통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는 책의 저자와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혹은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것처럼 책에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본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교재마다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를 복사해서 책상에 붙여 놓아도 좋습니다. 탐구 과목의 주요 목차 구성과 위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목차 간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책의 세부 내용을 읽다 보면 멍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책의 저자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거나 현강을 듣고 나서 10분 복습을 할 때도 질문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책을 읽을 때도 질문으로 바꿔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잘 메모해 두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탐색하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처음 교재를 혼자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은 책일수록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인강이나 현강을 들으면서 핵심이나 결론적인 강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통해 탐색할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공부의 70%를 실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후 궁금한 개념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도 탐색의 단계입니다. 인강이나 현강을 들으면서 핵심 결론을 이해하고 난 후 저자에게 던진 질문을 가지고 교재를 탐색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사에게 질문을 먼저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질문하고 싶은 곳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주 보는 방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회독 할 때에도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려운지 우선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머릿속에 맴도는 개념들을 개념 속에서 찾아서 복습하거나 인강을 찾아 공부하는 방법도 탐색의 과정입니다. 회독법도 1회독은 스키마를 스키닝하고 문제풀이 2회독 또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이 탐색입니다. 그래야 머리에 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구축의 단계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미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회독 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개념을 다른 단원이나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본 기억이 날 경우 현재 이 단원과 이 문항과 어떤 연계성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룹을 져서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또 도표나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을 같이 진행해 봅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은 기억을 친숙한 것과 연계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습득한 스키마, 즉 배경 지식과 새로운 학습 과정에서 습득하는 지식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빨리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재구축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개념과 지식을 분해하고 다시 그룹을 재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학습한 지식이 원칙이 있다면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본다거나 목차가 없으면 스스로 목차를 만들면서 정리하는 단계가 재구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인드맵, 도표화, 그래프화가 그런 작업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과 탐색, 재구축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과학 지문입니다. 국어 지문으로 접근할 때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독해하듯 읽어야 합니다. 붉은 글씨가 각 단락의 중심 화제 혹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가 재진술 혹은 구체적 진술입니다. 이렇게 탐구 공부를 할 때에도 형광펜을 들고 각 단락의 중심 화제, 핵심 키워드 등을 표시하면서 1회독하는 전략을 택하면 좋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화면을 정지한 상태에서 단락을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한 첫 단계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해보는 과정을 시도해 보십시오. 1단락은 무엇에 대한 글이지? 즉 화제를 묻게 되고 주어와 목적어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명사구가 연료전지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연료전지가 어떻다는 거야? 어떤 점을 포커싱하고 있는 거지? 즉 초점을 질문하게 됩니다. 1단락의 상술 문장을 읽다 보면 앞부분은 유사점을 이야기하고 뒤로 가면서 기존 전지와 다른 점을 말하려고 한다는 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문맥을 두 번째 단계인 탐색 단계를 거치면서 글쓴이의 의도를 질문해 봅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일까? 유사성일까? 차이점일까? 어느 내용에 힘이 실리고 있을지 묻습니다. 이 단락의 중심 화제가 연료전지고 문맥 흐름으로 부사와 서술어의 흐름을 볼 때 글쓴이의 의도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단락은 연료전지가 기존 전지와 다른 차이점 정도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락에 질문을 하게 되고 문맥의 흐름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락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과연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중심 화제는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렇다면 수소 연료전지에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글의 내용을 탐색하다 보면 수소기체, 산화반응, 산화전극, 산소공급, 환원반응, 환원전극, 물배출 등의 명사들과 중간중간 서술어들을 살펴보면서 탐색이 진행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무엇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요약하면 수소 연료전지가 에너지를 얻는 원리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붉은색 글씨는 그 과정의 중요한 하위 핵심어들입니다. 이 부분이 과학교재라면 세 가지 형광펜을 들고 1회독하는 방식을 적용하십시오.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3단계 방법인 탐색과 재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 문제를 풀다 보니 수소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에 관한 그림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화학 시간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본 적이 있어서 어디서 찾아보면 되는지를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찾아 화학책을 읽을 수 있다면 1회독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통해 수소 에너지 생성하는 원리를 내 머릿속에 정돈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학 교재를 다시 자세히 복습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숙해지는 지식이 생깁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단원 내용이 수소 연료전지라는 것과 연계되면서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몇 달 후 오랜만에 이 단원을 보더라도 빨리 기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국어 지문을 단락별로 요약하는 행위는 질문, 탐색, 재구축이라는 사고 행위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는 인강 교재가 요약형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내용을 도표로 그림으로 자주 그리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 탐구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이 공부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어 지문에 등장하는 인문, 과학, 예술 등의 각 글에 나오는 중심화제의 하위 핵심어들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본인이 공부하는 교재에서 복습해 보십시오. 그 또한 재구축의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실전 문제풀이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이라는 책에서 자아를 기억자와 경험자와 배경자 등으로 설명합니다. 뇌과학적 접근법입니다. 이번에는 문제풀이 학습과 관련지어 기억자와 경험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자는 자신의 이름, 이력서, 사회적 위치, 남이 보는 나, 경험이 이야기가 된 것들 혹은
상품 리뷰를 쓰는 경험적 자의 스토리가 저장된 것이 기억자라고 합니다. 기억에는 3가지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실 기억이 있습니다. 1+1이 2라는 것과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다든가 국어 문법 등 명시적 기억들이 사실 기억입니다. 둘째는 과정 기억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 피아노 치는 법, 즉 몸으로 익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자기 스스로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은 과정 기억입니다. 일명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사건 기억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즉 시공간과 캐릭터 등이 있는 에피소드 등의 기억을 사건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흔히 에고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편집된 스토리가 저장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려면 이야기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경험자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자, 매 순간 실시간으로 스토리를 바꾸는 자아입니다. 모국어를 활용하는 것도 경험자하고 언어를 저장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경험자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모든 경험들이 기억자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필터링이 되면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억자와 경험자를 언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즉 학습 경험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편집된 스토리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풀면서 자신의 학습 습관을 깨닫고 혹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기억자를 찾아내는 것이 학습 성장의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습 경험의 대표적인 예가 강의, 문제풀이, 복습, 모의고사, 예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성과 주의력을 가지고 인강이나 현강에서 배운 방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경험 자아를 통해 매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행위가 학습 경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기억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에피소드 기억, 장면적 기억, 시각적 기억 등으로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되어야 장기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리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기억에 의해 학습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편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학습 트라우마, 학습 불안, 뇌피셜 등 도움이 되지 않는 기존 기억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답 체크, 질문,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 주관적으로 풀고 있네 라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학습 방향성을 세우고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문제풀이 후 성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고 난 후 채점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빨간색 연필로 채점을 할 뿐 정답을 표시하거나 해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과감하게 틀린 문항은 긋고 맞은 문항은 동그라미 친 후 점수 계산을 합니다. 아마도 예상 점수가 안 나올 경우 낙담을 하게 되죠. 둘째, 하루 정도 지나서 틀린 문제를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풀기를 할 때에는 오답을 제외한 4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사지선다로 풀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푸는 이유는 기존의 기억자로 풀지 않고 새로운 경험자로 접근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다음날 풀다 보면 안 보이던 구절도 보입니다. 주관식 문항도 적극적인 추론을 통해 실마리를 새롭게 접근해 봅니다. 세 번째, 다시 푼 문제를 가지고 1:1 대응 근거를 추론해 봅니다. 처음 문제를 접해서 풀었을 때나
실전 모의고사를 본 순간 선택했던 오답이 왜 답이 아닌지를 근거를 찾아보고 시험지 한 켠에 메모해 둡니다.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 근거를 추론해보고 역시 메모를 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1:1 대응 근거를 찾아 추론하는 동안 해설을 먼저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난 후 처음 문제를 풀 때의 사고 과정과 멘탈, 나중에 다시 풀었을 때의 사고 과정과 멘탈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자신의 추론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원인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참고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은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감정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야 학습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학습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단계와 문제풀이 성장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